2025년 K 방산계를 아주 멋지게 마무리해준 다연장 로켓 천무죠. 2025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연말에 폴란드가 천무 수출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소식인가요? 이 3차 계약엔 사거리 80km의 유도탄, 290km 유도탄 등 수백 발의 유도탄을 2030년에서 32년까지 현지 생산해서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무 로켓포는 땡땡땡 땡땡땡 이 6글자 때문에 북한 방사포 대비 실제 화력이 2배 이상입니다. 이 6글자는 과연 뭘까요? 힌트를 좀 주시죠. 동전 놓고 인형 뽑기 하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장님 저금통. 전 세계 방산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K 방산, 그리고 우리 군이 선택한 세 개의 무기들까지 대한민국 군 전력의 현재와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리얼레폰 K. 2020년 1월도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야, 벌써 저는 2026년이 되고 나서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왜 밥을 작년 2025년 막바지에 K방산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소식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라 이 정신적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배가 부른 그 느낌이에요. 아니 그게 뭔가요? 대규모 수출 소식으로 2025년 K방산계를 아주 멋지게 마무리해준 무기계의 탄수화물. 다연장 로켓 천무죠. 예, 맞습니다. 다련장이라 마늘 따자, 그러니까 열량도 높네요. 어쨌든 K방산 제2의 베스트셀러를 노리는 천무의 세계 수출 현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천무처럼 리얼웨폰 K도 쭉쭉 성장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도와주십시오. 2025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연말에 폴란드가 천무 수출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소식인가요? 예. 폴란드는 천무 최대 도입국이죠. 천무의 폴란드 명칭이 호마르 K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사가 발사대를 납품하고 폴란드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이 폴란드제 예일츠 트럭의 이 발사대를 통합해서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이죠. 또한 사격 통제 장치의 자국군의 전장 원리 체계인 토파즈까지 통합해서 폴란드군 C4I 체계와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288대 등의 수출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는 천무 발사대 218대 및 유도탄 공급 등 약 5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요. 2024년 4월 천무 발사대 72대 및 유도탄 공급 등 약 2조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기본 계약 때보다 발사대가 2대가 늘었죠. 2025년 12월에는 5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3차 계약엔 사거리 80km의 유도탄, 290km 유도탄 등 수백 발의 유도탄을 2030년에서 32년까지 현지 생산해서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폴란드에 대한 천무 누적 수출액 1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와. 여기서 잠깐 천무가 어떤 무기 체계인지 알아보고 넘어가죠. K239 천무는 우리나라의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2006년 4월에 장기 소유를 결정되고 난 뒤 2009년 6월부터 개발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 개발이 완료되었고 2015년부터 실전 배치가 되었는데 구룡에 비해서 천무는 유도 로켓입니다. 즉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함께 쓰는 유도 방식으로 유도 로켓이라 부르는데요. 이 때문에 비유도 방식인 구룡에 비해서 목표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천무 발사대라는 이 K239L 전술 차량에 발사대를 앉은 형태로 차량 최대 시속은 시속 80km이고 사격 장소 도착 후 7분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기동성이 높아서 사격 후 즉시 이동, 즉 슈덴 스카우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켓포를 발사하고 준비할 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또 발사의 정렬, 발사대 각도를 정하는 것인데 기존 발사대의 유압 방식보다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해서 천무가 디지털적인 제어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 각도, 좌우 각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사격 반응 속도, 즉 사격 버튼을 누르자마자 방열과 이제 정렬을 하는 속도가 16초로 매우 빠릅니다. 게다가 기존 구룡 다연장 로켓의 경우 탄은 하나하나씩 수동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포드 개념, 그러니까 여러 개의 로켓탄을 한 묶음으로 나누는 컨테이너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이라서 다른 미사일로 바꾸거나 재장전하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무엇보다 천무 경쟁력의 출발점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인데요. 체계 종합과 최종 조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맡습니다. 차체부터 발사대 유도탄, 사격 통제 체계까지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의 무기 체계로 통합해서 개발, 생산, 품질 관리를 한 곳에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화 시스템이 담당했는데 사격 통제 컴퓨터와 전술 통신, 데이터 링크를 통합해서 표적 좌표 산출과 동시 타격 능력을 구현했죠. 대형 전술 차량용의 자동 변속기와 구동계는 S&T 다이나믹스가 공급하고 STX 엔진이 천무에 탑재되는 전자제어식 디젤 엔진을 국산화해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런플랫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가 맡았죠. 이외에도 유압 장치와 센서류, 배선 부품 등 다수의 중소 중견 협력사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통제, 설계, 통합 권한을 국내에서 보유한 자립형 무기 체계로 기술 수출 그리고 현지화 생산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명중률, 그러니까 로켓포의 성능입니다. 천무 개발이 막바지를 달리던 2012년 말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천무의 최대 사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스펙대로 이 최대 사거리가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했는데 국내에는 큰 시험장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천무 발사를 할 때 바다를 향해서 발사하는 시험만 했었는데 막바지 성능 입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그러니까 튀르키예라든가 좀 땅이 넓은 나라들한테 우리 천무 발사대를 시험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낙점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스라엘까지 이 천무 발사대와 로켓을 들고 간 다음에 시험을 했는데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8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떠나고 3분이 지나서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현지 이제 센서를 해서 이 명중률을 확인해 보니까 정중한 기대, 그러니까 표적을 표시한 기대를 정확히 명중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대단한 명중률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이스라엘에서 6번의 시험 사격을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깃발에 정확히 맞췄고 나머지 5번도 모두 반경 15m 안에 명중을 하면서 원래 설계된 정밀도보다 훨씬 더 좋은 정밀도를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폴란드 얘기로 돌아가서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먼저 빠른 납기. 그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제전화 번호도 국가번호조차 빨리죠. 빨리. 예. 그렇죠. 빠릅니다. 현재 납기 상황은 첫 계약 이후 1년 안에 1000발 이상의 탄약을 납품했고 2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기준 확인된 누적 납기 발사 대수 126대. 만약 이 전력이 일제히 239mm 로켓을 발사하면 단 한 번에 1,500발의 포탄이 투사되는데 이는 러시아 군집 지역, 장비 집결지, 보급 거점 등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야, 이거 폴란드 옆에 어느 나라에서 야, 이거 우리 갖고 있으면 하고 막 목에서 손이 나오듯이 정말 뭐 애타게 갖고 싶어 하겠네요. 예.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 배치에 3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말 빨리 초스피드 납품을 했습니다. 한 유럽 군사 전문지는 이를 두고 한국은 계약하면 실제로 무기가 오는 나라, 미국은 약속이 먼저 오는 나라라고 평가했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곧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꿀 수 있는 실전 배치 능력이고 이것이 한국산 무기인 천무, 즉 호마르 K가 유럽에서 신뢰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기술 이전과 함께 현지 생산을 들 수 있는데요. 이번 3차 실행 계약에서는 최근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유럽 방산 블록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서 더욱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가 폴란드에 특사를 파견한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벌인 것과 동시에 2025년 9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민영 방산기업 WB 그룹이 한화 WB 어드밴스드 시스템 설립 계약을 체결한 것이 3차 계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측면에서는 기술 획득뿐 아니라 폴란드 방산기업 규모도 확장할 수 있고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까지 효과까지 우리와의 협업을 얻게 되는데 한마디로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국의 국방 생태계까지 성장시키는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런 반대로 한국 무기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것, 이것이 K방산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 내의 거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럽 방위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 기지로 폴란드를 선택한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자국산 무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유럽 우선 정책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잘 말씀하지 않는 부분인데, 대한민국 역시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국가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만약에 국내 생산 시설이나 정비 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폴란드라든가 외국에 있는 우리 방산 거점들이 무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서 폴란드나 한국, 그리고 폴란드와 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런 현지 진출 전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면 뭐니 뭐니 해도 성능이겠죠. 특히 탄의 호환성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먼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 239mm의 유도 로켓 12발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는 45km로 짧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230mm 무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거리가 290km인 600mm의 전술 탄도탄도 동시에 두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 탄도탄은 우리 육군이 쓰는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인 KT-SSM-2를 개량한 수출형으로 CTM-290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왜 사거리가 25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290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다자간 협의 체제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즉 MTCR은 탄두 무게와 사거리 규제를 담고 있는데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의 수출이 규제가 되죠. 그래서 수출용 유도 무기의 사거리가 290km로 살짝 짧게 설정이 된 겁니다. 최근 러시아 위협 등으로 기존 MTCR 규제의 개선이 논의되는 중인데 회원국들 간의 협의가 성공한다면 290km가 아니라 500km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 500km 사거리의 미사일이 만약 수출 승인을 받는다면 폴란드는 자국 영토 내에서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서부 군관국까지, UAE는 이란 본토의 미사일 기지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거리 연장이 가능해지면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텐데 천무의 수출 경쟁력도 덩달아서 더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천무, 그러니까 호마르 K를 얼마나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한지 1년의 행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필수스키 광장에서 폴란드 국군의 날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는데, 이 폴란드 국군의 날은 본래 1920년 러시아 볼셰비키군을 격퇴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오랜 기간 소규모로 열거나 혹은 생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확실한 국방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새롭게 부활했는데, 작년에는 영국, 미국, 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다연장 로켓 호마르 K였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 중반에는 K2 흑표 전차가 당당히 대열을 이었고, 하늘에는 FA-50 비행기의 기념 비행, 그리고 이제 땅에는 K9이 대미를 장식하면서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행사에서 한국산 주력 무기들이 전면에 배치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2025년 11월에는 한국산 무기 최초로 북극군에서 사격 훈련도 했는데요. 핀란드에서 열린 국제군사훈련 노던 스트라이크 225에 호마르 K 2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훈련이 있었던 곳은 러시아와 약 100km 거리를 두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역에서 호마르 K의 첫 국제훈련을 수행한 것이었는데,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성공적인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폴란드는 러시아에 호마르 K의 높은 실전 능력과 즉각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폴란드 3차 계약 소식 일주일 전쯤에 먼저 들려온 판관 소식이 또 있었죠. 유럽에선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국가, 그리고 발트 3국 중에선 최초로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선택한 데는 폴란드의 역할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사일 탄약의 납기가 늦어지고 확보 물량도 제한이 따르면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처럼 천무와 하이마스를 같이 도입한 사례를 보고 참고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한 기자회견에서 천무와 하이마스를 운용 중인 폴란드를 언급하면서 그 선례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또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폴란드군이 에스토니아 육군을 대상으로 천무 운영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란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하이마스한테 감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마스가 늦어지니까 우리 걸 사니까 결국 하이마스 이퀄 천무. 약간 좀 과장해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또 하이마스 한미연합 다단으로 같이 그죠. 운용되니까 해외에서 이걸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 예,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하이마스가 좀 늦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아, 기대합니다. 예, 예. 어쨌든 수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12월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에스토니아 방산투자청이 정부 간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천무 도입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향후 3년 동안 천무 발사대 6문과 3종의 미사일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총 계약 규모는 3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안정적인 후속 지원을 위한 천무 수출 포괄 계약도 동시에 체결됐는데요. 이 에스토니아란 나라, 지리적으로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곳이죠. 에스토니아를 지도에서 보시면 동쪽 끝에 위치한 나르바나 강을 경계 삼아서 러시아의 아주 코앞에 마주하고 있는 소국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나르바 지역을 콕 집어서 이곳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고유 영토라고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 지역을 사이에 두고 분쟁과 갈등의 불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에스토니아는 장거리 화력인 천무 도입이 매우 간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천무 도입이 확정되자 에스토니아 국영방송 매체는 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가히 폭발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는데요. 방송에서 천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며 미국산 하이마스 대비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MLRS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에스토니아 계약은 기존에 형성된 K9 자주포에 대한 신뢰가 천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화는 2018년 에스토니아와 K9 자주포 36대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현지 시장에 진출했고 천무까지 연계 수출이 이루어진 데는 이것이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9에 이어 천무까지 도입할 경우 앞으로 다른 무기 수출의 발판도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한간에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어요. 천무 로켓포의 구경은 239mm로 북한의 600mm급 방사포보다 탄두 크기가 작아서 화력이 약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역시 말의 해니까 말들이 나오네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진실일까요? 편집장님, 천무 로켓포는 땡땡땡 땡땡땡 이 6글자 때문에 북한 방사포 대비 실제 화력이 2배 이상입니다. 이 6글자는 과연 뭘까요? 조금 애매하네. 좀 힌트를 좀 주시죠. 요즘 동전 놓고 인형 뽑기 하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저금통. 그건 아니겠죠, 설마? 예, 예. 정답은 바로 내장형 크레인에 있습니다. 북한 방사포는 600mm 규모의 매우 크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우리 천무보다 훨씬 더 무거운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재장전 문제인데요. 북한 방사포는 크기가 크고 화력이 우수한 만큼 로켓포를 크레인에 묶어가지고 한 발 한 발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장전하는데 입구와 출구를 맞추고 이 긴 기간 동안 이제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장전을 해야 돼서 재장전할 때 사고가 나기 쉽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발사대에 크레인이 없어서 재장전 차량이 발사대를 일일이 한 대 한 대씩 찾아가야지만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천무는 달라요. 천무 로켓포는 미국 MLRS 하이마스와 동일한 발사대 내장형 크레인을 탑재하고 발사관을 여러 대 묶은 포도형 구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무 로켓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재장전 차량이 천무를 한 대 한 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된 진지에 재장전 차량이 발사대 코드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천무 로켓포가 진지로 찾아가서 발사대 차량, 재장전 차량 없이 스스로 빠르게 장전하면서 전투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7분 이내에 장전이 가능한 천무는 1시간 1일에 발사 가능한 전체적인 로켓포의 화력은 북한 방사포보다 천무가 압도적이고 이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에 일명 북한반 천무를 작년에 군사 퍼레이드에 내놨지만 이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천무가 K방산 즉
이 우리 K방사는 제2의 베스트셀러에 도전하고 있는데 향후 수출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에스토니아 수출을 계기로 노르웨이, 라트비아 등 발트해 인접 국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노르웨이랑 프랑스가 유력 수출국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잠깐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프랑스가 사실 이런 다연장 로켓을 자체 개발하지 않아서 우리 천무 로켓과 그 다음에 인도의 다연장 로켓이 사실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따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천무의 배를 공격하기 위한 사양을 추가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서 지금 현재 수출형 중심으로 천무의 대항공격 버전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천무에 대해서 해외 요구 사항이 높아진 만큼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결국 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우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K방산 수출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천무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한 발 다가기를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